대마도의 가장 큰 도심은 일본과 가까운 이즈하라입니다. 일본 음식을 즐기기 위해 한국인이 많이 찾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튜브나 SNS를 조금만 찾아보면 맛집 정보는 넘쳐납니다. 어떤 곳은 줄을 서서 먹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은의 여행은 관광지가 아닌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문화를 즐기는 것.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지만 한국도 일본도 아닌 독특한 문화를 가져본 섬 대마도.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음식, 대마도의 향토 음식을 소개합니다. 만제키바시, 우리나라 말로 만간교입니다. 그냥 평범하죠. 우리나라 어느 시골에나 가도 볼 수 있을 법한 그 정도 수준의 다리죠. 하지만 패키지 여행 오면 반드시 들리는 장소 중에도 하나입니다. 버스 안에서 주무시거나 이래가지고 가이드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시면 이런 다리에 데리고 왔나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설명충으로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대마도가 크게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마도와 하대마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리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왼쪽이 상대마도, 오른쪽 이쪽이 하대마도, 그러니까 이즈하라 히타카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 원래 대마도가 하나의 섬이었어요. 이곳을 일본이 인공으로 뚫었어요. 운하를 만든 거죠. 지금 이렇게 운하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반대편 저기까지 길이, 바닷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열어놓고 보세요. 지도를 열어놓고 보고 우리가 일본의 입장이 돼서 보시면 대마도가 마치 이 조선과 대륙으로 가는 전진 기지처럼 보여요. 이 대마도에 많은 군사 기지와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현재도 존재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최전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 대마도가 그렇게 군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섬인데, 그 고종 황제께서 아간파천을 하죠. 러시아 공사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의탁하잖아요. 그래서 중일 전쟁에서 이겼던 일본이 조선에 대한 사실상 시료 지배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황제가 갑자기 러시아에 몸을 의탁하니까 러시아도 조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극동지방, 우리나라 위에는 블라디보스톡이다, 이쪽 극동지방의 함대만으로는 일본에게 이기기 쉽지 않다 판단해가지고 반대쪽 발트해 유럽 쪽에 있는 함대를 엄청 빙빙빙 돌아가지고 유럽에서 출발해서 밑에 아프리카 대륙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온 거죠. 그때 일본이 생각을 한 겁니다. 기습 공격해서 한 방에 그냥 없애야 된다. 한 방에 한 방에 이게 기세를 꺾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 운하를 뜬고 이곳으로 군함을 보낸 뒤 그 지나가는 러시아 함대를 그냥 갖다 때려 부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만제키바시 만간교입니다. 패키지 오신 분들이 걸어오시는데 제가 같이 걸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여보 볼 거면 여기 왜 데리고 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그냥 그런 다리입니다. 일본에게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던 사례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다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역사, 근현대 아픈 역사의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 배경이 바로 이곳 만제키바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중이었고요. 역사 지식 가져가십시오. 하대마도, 그러니까 이제 남쪽 대마도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게치라는 곳이고, 대마도의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대마도에 무슨 신도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구가 느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왼쪽에 여러 이제 쇼핑 스팟들이 지나갑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다이렉스도 여기 있고, 저기 앞에 무인양품 무지도 보이고, 사이키 마트도 있고, 코스모스와 같은 드럭스토어까지 있고요. 건물들도 대마도에서 보기 쉽지 않게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집들도 최신식 건물들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곳이 왜 신도시가 되고 있냐? 방금 보셨던 쓰시마 공항이 있습니다. 일본 기준의 국내선만 있습니다. 개치 지역이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개치 지역이 대마도에서 신도시 역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치 지나고 이즈하라 아시는 분들 많죠? 대마도에서 가장 큰 지역입니다. 시내 역할을 하는 지역이고요. 이즈하라 호텔에 체크인하고 이즈하라의 저녁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에서 가장 큰 시내는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리비 공원에는요 이렇게 조격탕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운행을 안 해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겨울에 조격탕 들어갈 거라고 설마 맨발에 수건까지 들고 오시는 분은 없겠죠? 맨발에 수건까지 들고 온 사람, 네, 그게 바로 접니다. 겁나 설레는 마음으로 수건까지 다 챙겼는데 아유, 호텔 체크인 3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조격이 날라고 했더만 실패. 그냥 멍 때리다가 체크인 하겠습니다. 빠라바라빠 바바바바바. 오, 넓은데요? 일본의 비즈니스 웬만한 호텔보다 훨씬 넓어. 특히 이 대하 호텔이 좋은 게 바로 이 시뷰, 요것 때문에 여기 예약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탁 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대하 호텔에 대옥장이 있습니다. 5시 오픈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불로 매일 일찍 왔고요. 네, 요 정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바다가 보이죠? 지금 뿌옇게 보이긴 하지만 바다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안녕.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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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안 괴롭힌다. 안녕. 아가 미안. 요 슈젠지라는 절입니다. 대마도의 가장 큰 도심인 이즈하라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지점이거든요. 한 5분 거리. 예, 여기에 보시면 대한인 보이죠? 최익현 선생님 아시나요? 조선시대 말에 항일운동 하시고 의병까지 창설하셨고 일본에게 붙잡힌 다음에 이곳 대마도로 유배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분을 기리는 추모비가 이런 주택가 중간에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즈하라랑 멀지 않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그냥 가기 좀 그러니까 여기에 소주 하나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 너 왜 나한테 오니? 개냥이네. 근데 먹을 게 없다. 미안해. 먹을 게 없다. 어떡해. 손 빤다. 먹을 게 없다. 미안해. 가 이즈하라 중심지입니다. 온통 한국어밖에 안 들려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저 건물, 높게 있는 건물 토요코인 호텔, 저게 대마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저는 저녁 식당을 예약을 해놨는데요. 예약을 7시에 해놔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커피 한잔 할 텐데요. 우리나라 시골도 그렇지만 가게 문이 다 일찍 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시 되면 카페들이 다 닫아요. 그래서 모스보고 갈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때리고 식당으로 가서 이시야키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가
아침밥을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모스버거가 늦게까지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침밥도 됩니다. 모닝셋도 호텔에 조식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나 조식 없는 호텔에 가신 분들은 모스버거 아침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대마도에 향토 음식점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센료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로 예약했습니다. 이쯤에 요야쿠시 마시다. 하이. 대마도는 어느 식당을 가든 전부 다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식당은 향토 음식점답게 저만 한국인, 전부 다 일본어입니다. 자, 생맥주 한잔 하시죠. 일상맥주 맛있습니다. 음식 나오기 전에 이시야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시가 돌이고 야끼가 굽답니다. 그러니까 돌판구입니다. 대마도가 과거에도 이제 섬이니까 어부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잡아서 온 거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장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좋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데 그냥 회로 먹거나 이러면 과거에는 이제 탄이 많이 났으니까 그걸 이제 구워 먹었던 거예요. 근데 돌을 구우면 돌이 깨지잖아요. 머리가 이제 깨지는데 이곳 대마도에는 깨지지 않는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석영반암이라고 하는데 그 석영반암 위에다가 돌을 구워 먹으면서 신선한 생선들을 구워 먹었던 요리, 그게 이시야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이제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마도에도 더 이상 석영반암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아있는 몇 군데 식당, 그 중에 한 지점이 바로 이 센료 여기로 왔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게 바로 석영반암입니다. 구워도 돌이 부서지지 않는 거죠. 여기에 요런 각종 채소도 있고 여기 보면 요 돔 같아요. 돔을 비롯한 생선들 요걸 이제 구워 먹습니다. 생선살 진짜 도톰해. 요걸 이제 돌에 구워 먹습니다. 이렇게 구워진 거를 여기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 친구는 장어네요. 장어 포시락. 흰살 생선 소스에 찍어서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구운 오징어 맛없으면 반칙이죠.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징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 먹고 그 다음 생선 어떤 건지 요걸 좀 이렇게 고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방식에서 맛이 하나 추가되는 느낌이죠. 생선 자체는 매우 신선해요. 그래서 맛이 없을 수 없다. 너무 맛있다. 근데 약간 미식가무드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생선구이인 거죠. 생선구이인데 질이 좋은 생선구이다. 한 번쯤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만 돌이니까 진짜 자연 그대로 돌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막 타고 먹는 방식이 편한 요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집에 왔는데 혼자 오면 1인분은 안 됩니다. 2인분부터 가능하니까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인분이랑 양이 상당한데 다 먹고 가겠습니다. 제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니라 진짜 부지런히 먹었는데도 양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삼겹살 1인분, 1인분이 아니잖아.
이 집 이시야키는 1인분 맞어요. 대신에 가격이 더 많이 비싸요. 다 해치웠나? 아닙니다.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 도저히 이 친구들은 놔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자라 온 김에 식당 몇 군데를 좀 더 돌고 그렇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와, 나 생선 먹고 와, 물린 것처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현지인들 보니까 피자를 다 드세요. 여기 싼용 이 식당의 피자가 현지인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회식하면 시끄러운 건 똑같네요. 시끄러워가지고 오늘 여행 정리하는 것은 여기서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숙소까지 제가 좀 걸어가야 되거든요. 숙소 가는 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야키 요리, 어려운 요리니까 혹시 대마도 오셔서 특색 있는 요리 먹고 싶으신 분들 가져가세요. 8,470엔 나왔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ごちそうさまでした。또 일본 오면 또 유흥즐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노래도 한 곡 부르고 가라오케죠. 그리고 뭐 바도 가고 술도 한 잔 먹고 그런 거 하는 건물이 여기 대마도에도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런 스나크 모여 있는 이런 건물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마도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마도 특히 이즈아라는 꽤나 큰 도시고 저도 여기서 한 잔씩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술을 좀 많이 먹게 되거든요. 한 3,000원 정도 내면 술을 무한으로 또 먹을 수 있고 자, 내일 또 운전해야 되니까 스나크는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한 1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되고요. 뭐 여기 나름 또 시내여서 뭐 그렇게까지 어둡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한 와중에 좀 안 했긴 했고 왜 저렇게 무섭게 생겼죠? 저 원래 저렇게 무섭게 생긴 애였나? 어이씨, 음산하니까 괜한 게 무서워 보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후레쉬 열일하죠. 다 제가 챙겨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즈아라 와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이즈아라에 호텔도 많은데 굳이 뭐 한다고 걸어가냐. 그 위에 먼데 다 잡아놓고 그 대하 호텔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시뷰 욕한 거 아닙니다. 바다가 보이는 멋진 그런 경관이 있고 그리고 주차가 용이하다. 이자라는 나름 시내여 가지고 호텔들이 주차 공간이 없는 곳들이 많아요. 토요코인만 하더라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같이 이제 렌트하신 분들은 대하 호텔에 놓으면 주차도 편하고 좋죠. 그러면 또 이런 말씀 하시겠죠. 택시 타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어제 제가 있었던 토요타마 같은 경우에는 콜택시가 없을 정도로 작은 도시지만 여기 이자라는 택시 회사가 바로 앞에 있을 정도로 택시도 많아요. 근데 아껴야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다음 여행 안 가겠습니까? 제가 혼자 이런 거 카메라 안 들고 혼자 여행 다닐 때는 아껴서 여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군데라도 더 가고 하나라도 더 먹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있다 보여주고 싶어서 돈을 좀 많이 쓰거든요. 오늘도 좀 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이렇게 아껴서 걸어가야죠. 그리고 이참에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걸으면서 또 많이 먹은 거 살도 좀 빼고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걸어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겁나 잘생겼죠? 이런 거 얻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아침부터 고기 먹는다고 혼자 날리시는 바람에 오늘은 좀 이렇게 값어치 있는 음식들을 좀 많이 먹었는데요. 일단 아침에 고기 그 2개 삼겹살에다 소고기 산다고 2,414엔 썼고요. 거기에 도시락까지 해가지고 570엔 썼습니다. 점심에 그 미슐랭 가이드 나왔던 장어집 아나고테이 4,300엔
모스버거에서 커피 한잔 한다고 400엔 썼고요. 그리고 방금 이시하기 8,470엔 이렇게 썼습니다. 도합 오늘 16,154엔 썼습니다. 호텔값이랑 렌트카 비용 이런 거는 제외되어 있고, 요거는 여행 끝나고 다 같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 돈 정도 되죠. 저희 어제나 그제 대마도 여행 1일차 2일차랑 비교하면 다소 가격대가 좀 더 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향토 없이 가격이 나가는 식당을 가서 그런 거고요. 보시다시피 경사가 있어가지고요, 좀 헥헥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처럼 무식하게 걸어가시지 마시고, 애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그리고 가족끼리 오셨으면 무조건 택시 타십시오. 그런 지 15분? 한 20분 만에 오늘의 숙소 대하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내일 대마도 4일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꼭 주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자리였는데 멋진 광경을 봐가지고요. 앞에 불빛 보이죠? 오징어배입니다. 이사리비 공원이라는 뜻이 불빛 공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오징어 배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이사리비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이 대하호텔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은 배가 좀 작은 편이에요. 엄청 많을 때는 불빛이 화려합니다. 대하호텔 장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식도 줍니다. 가격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5만 원대. 대하호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굿나잇. 안녕히 주무십시오.